네, 이제 마지막 컴포넌트입니다. 동영상 미리 보기, 썸네일 영역을 이제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썸네일 영역은 완성되고 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총 4단 변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클 때 이래요. 4열로 동영상 정렬, 2단 변신 이렇게 3열 정렬하고요. 3단 변신 2열 정렬, 마지막 4단 변신은 1열 정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미 완성해 놓은 여기에다가 합치기만 하면 돼요. 여기 비어 있죠? 여기를 채우기 위한 이 컴포넌트 지금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가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것이 반복 패턴을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사실 마크업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까지 완성해 놓은 헤더와 나부는 건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접어 두시면 됩니다. 쳐다볼 일도 없고요. 그냥 완성된 형태 이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마크업 시작합니다. 섹션이라는 시멘틱 태그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동영상 썸네일들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래퍼 한 번만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썸네일 하나 추가 딱 하면 됩니다. 하나 추가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거 복사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금방 해요. 자, 일단 보시면 썸네일 하나에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하고 썸네일에 대한 정보가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안에는 프로필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한 제목, 기타 등등을 집어 넣을 거예요. 여기 안에만 몇 개 채우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썸네일 아이템에 대한 마크업은 마무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프로필 사진을 만들 영역하고 동영상 제목, 게시자, 그리고 동영상에 대한 어떤 통계 표시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하나만 완성을 해 놓으시면 복사 붙여넣기로 다 끝낼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마크업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일을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크업이 다 되셨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 아이템 있죠, 아이템. 이 아이템을 원하는 개수만큼 복사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보여지는 썸네일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열 맞출 거를 고려해서 12개를 채워볼까 해요. 12개. 그러면 복사를 11번 하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11번 복사를 했습니다. 스크롤 압박이죠? 11번 했고요. 11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타일이 없어서 엉망인데 이제 곧 스타일 잡아 볼 거니까 이 상태로 일단 두실게요. 그리고 나서 스타일 하러 갑니다. 스타일 시트는 여기 sums.css 만들어 놨는데요. sums.css에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크업을 보시면 sums 래퍼가 있죠. 항상 보면 래퍼를 먼저 스타일링해서 윤곽을 잡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1차원적인 정렬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플렉스 해주고요. 여기서는 추가 속성으로 플렉스 랩을 사용을 합니다. 플렉스 랩 같은 경우에는 (1차원) 정렬을 여러 행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썸네일이 여러 행으로, 여러 줄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속성을 추가를 했고요. justify 콘텐츠
그리고 마진을 줍니다. 마진이 중요한데요. 왜냐면 우리 지금 헤더하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영역을 가리고 있는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부분에는 이제 아무것도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 마진을 줄 거예요. 200이었나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심미적인 현상을 고려해서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안 가려지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썸 래퍼에 들어있는 썸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가 12개를 넣어놨는데 얘네가 이제 한 줄에 4개씩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썸즈 아이템을 한 줄에 4개 보일 수 있도록 위스를 4분의 1로 가져갈 겁니다. 4분의 1. 밑에 여백을 조금 주고요. 패딩은 적당히. 이것도 그냥 예뻐 보이려고 준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미지가 반응을 해야겠죠? 썸즈 아이템 안에는 썸즈 썸네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기억나시나요? 맥스 위스 100을 가지게 되면 퍼센트죠. 이러면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죠. 여기까지만 해줘도 얼추 크기가 맞춰집니다. 그렇죠? 처음에 마크업을 딱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걸 언제 하나 라는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막상 맥스 위스까지 딱 주고 나니까 벌써 윤곽이 잡혀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것도 마진은 그냥 제가 조금 주니까 예뻐 보이더라 해서 주는 것들이에요. 얘도 마진 보텀 4개일 때 기억하시죠? 위, 오른쪽, 아래, 왼쪽입니다. 아래에다가 10픽셀 추가. 예, 살짝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냥 글자 조금 꾸며주면 됩니다. 자, 클래스 명부터 한번 싹 보고 갈게요. 일단 글자가 표시되는 이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썸 인포예요. 썸 인포고요. 여기에는 아직은 비어있는 div 하나, 프로필 사진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썸 텍스트 안에 타이틀, 오너, 애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썸네일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들 한번 싹 봤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스타일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포는 역시나 디스플레이 플렉스. 왜냐하면 프로필 사진과 텍스트들이 좌우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고요. 프로필을 억지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데 디스플레이 필요 없구나. 자, 그냥 둥근 원을 하나 만들 거예요. 둥근 원을 프로필 사진이라고 추가를 할 겁니다. 보더 레디오스를 18픽셀 주던지 50% 주면은 원형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요. 짠! 이렇게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들 있죠? 텍스트들은 이렇게 제목, 게시자, 통계 있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부터 그냥 보기 좋게만 해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스 계산할 때 칼크 쓸게요. 우리 썸네일 프로필 사진이 위스 36픽셀이죠? 36픽셀 빼고 나머지. 그리고 패딩 왼쪽에다 살짝 주기.
이번에는 패딩 레프트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짠! 예, 벌려졌죠, 여기가.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타이틀, 오너, 애널 얘네들을 그냥 세부적으로 꾸며주는 게 다이기 때문에 얘네는 한 번에 뿅 하고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짠! 하고 이렇게 완성을 했죠? 그냥 타이틀, 오너, 애널 이렇게를 글자 크기와 색깔 정도 조절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짠! 이렇게 되고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부터 통계로 내려갈 때까지 글자가 조금씩 작아지고 색깔이 연해지고 이런 것을 스타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렇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가장 큰 화면일 때의 썸네일 영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크롤 내렸을 때 픽스되어 있는 요소 헤더는 여전히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썸네일의 스크롤과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거 확인도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응만 남았는데요. 얘는 참고로 4단 변신을 한다 였습니다. 4단 변신은 일단 이 상태에서 첫 번째가 3열되기 였고요. 3열 된 다음에는 2열되기 였었고 마지막은 1열되기 이렇게 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헤더와 나부의 공간을 염두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보이실 거예요. 이 반응을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디어 쿼리 사용을 하겠죠? 지금은 반응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25%의 비율만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응을 4단 변신이다 보니까 총 3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디어 쿼리를 싹 추가를 해볼게요. 먼저 1000픽셀일 때 1번, 800일 때 2번, 그리고 400일 때 1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1000픽셀일 때는 있죠? 1000픽셀일 때는 헤더나 나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면이 995픽셀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헤더랑 나부가 변하지 않습니다. 헤더랑 나부는 800일 때부터 변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썸네일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4칸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찌그러져 있는 게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만 3열이 되게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 군데만 바꿔주면 됩니다. 25%인 썸 아이템의 위스를 3분의 1인 33%로 바꿔주면 돼요. 마진이나 패딩은 유지를 할 거니까 내버려 두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3열, 4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단 변신 벌써 끝입니다. 자, 그러면 3단 갈게요. 3단은 이때예요. 800픽셀보다 화면이 작아졌을 때인데요. 이때는 나부가 작아지고요. 헤더에서도 로고가 사라지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부가 작아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나부가 작아져서 여기에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썸네일 영역은 이만큼 더 늘어나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열수도 지금 너무 작으니까 2줄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는 아이템이 33%면 3분의 1씩이니까 이제는 50%로 2분의 1씩 할당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해줘야 될 거 보시면 이 마진이 200픽셀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썸 래퍼에서
마진만 200을 6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짠! 하고 이만큼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3단 변신까지 됐고요. 이제 마지막 4단 변신. 이때입니다. 내비게이션 바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이때는 뻔히 아시겠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래퍼와 아이템의 변화가 가해진다. 똑같으니까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50이 100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한 줄 차지하겠죠. 그리고 마진, 왼쪽 마진은 아예 사라져야 돼요. 아예 사라지고 또 여기서는 세부 조정으로 패딩도 살짝 고쳐주겠습니다. 자, 패딩 안 고치고 먼저 볼게요. 안 고치고 보면 이렇게 오른쪽 패딩하고 왼쪽 패딩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같이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위에만 있고요.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확인하면 완전히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썸네일 영역에 대한 반응도 완료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목표했던 페이지의 모습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준비한 연습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코드 진행이 빠르다 느끼셨던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시정지 같은 기능을 적절히 활용을 해 주셔서 완성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연습 영상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싹 정리 한번 할 거고요. 정리하고 나서 강의도 완전히 끝내는 마무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